2025년 1학기 학부모 상담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025년 1학기 학부모 상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학년도가 시작되고 다시 학부모 상담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1학기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학부모 상담은 보통 한 학기에 한 번씩 별도로 학부모 상담 주간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각 학교마다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예전처럼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어서 학기마다 상담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고 1년 중 한 번만 상담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아예 별도의 상담 주간을 만들지 않고 수시 상담으로 바뀐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호자들께서는 자녀의 학교에 올해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실제 어떤 학교는 학부모 상담 주간을 2학기 때에만 마련하고 1학기 때에는 원하는 학부모님들만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3월 중순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어서 1학기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2학기 때에는 별도의 상담 주간이 없고 희망하는 보호자들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실시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상담 주간이 있는 1학기 상담은 많이 신청하는데 2학기 상담은 따로 신청해야 하니 인원이 적습니다. 대개 1학기 학부모 상담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2학기 상담은 9월에서 10월 초까지 실시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학교에서 1학기 때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상담은 보호자와 담임교사가 아이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 중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면 상담을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교사지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습니다. 전화 상담은 컴퓨터 화면에 아이에 대한 각종 정보들, 예를 들어 가정환경조사서와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점수,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교실 청소도 평소보다 신경 써야 하고 복장이나 시간 안배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전화 상담보다 대면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녀가 어떤 교육 환경에서 담임 선생님, 친구들과 1년을 보내는지 직접 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상담 관련하여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은 1학기 상담은 부모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2학기 상담은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상담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3월 4일 아이들을 처음 만났는데 3월 중순 상담을 한다면 아직 아이들이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 아이의 특성, 수업 태도, 개선 방안 등 높은 기대를 갖고 상담에 임하시면 실망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1학기 상담은 담임 선생님과 보호자가 서로 첫 만남의 의미로 자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학부모 상담 관련하여 보호자께서 꼭 기억해야 하는 점 2가지입니다. 첫째, 학부모 상담은 아이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진행됩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는 이유는 결국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부모님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서로 대면 혹은 전화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그 목표는 오직 아이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동반자 관계임을 염두에 두시고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둘째,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보호자뿐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서로 상, 이야기하다 담입니다. 즉, 아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말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 자녀에 대해 너무 추상적으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한번 우리 아이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봐요 라는 식입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은 좀 어떤가요? 우리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학기 상담을 3월에 실시할 경우 담임교사가 아직 아이들의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바로 3월입니다. 물론 3월부터 학급에서 일부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대개 모범생보다는 수업 태도가 지나치게 산만하고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과제를 안 해오고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교사가 이름을 기억하고 신경 써서 지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상담이 꼭 필요한 아이들의 보호자는 상담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보호자들, 모범적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상담 신청을 많이 해서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해줄 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학기 상담은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임교사에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특징 및 성향, 식습관 및 알러지, 가정에서의 양육 방식, 보호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형제 자매 및 친구들과의 놀이 형태 등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 가정에서의 모습들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부모 상담은 결국 아이에 대해 가정에서의 모습은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해주고 반대로 학교에서의 모습은 담임교사가 보호자께 이야기하여 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자녀의 수업 태도 및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수업 중 집중하며 잘 참여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초등 공부의 기본은 학교 수업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사교육을 많이 다녀도 결국 학교 수업에 집중하며 잘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2024년 6월 중순 올린 충격적인 수업 시간 아이들의 자세라는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월 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는 별도로 알려주지 않는 학교가 많으니 학부모 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우리 아이의 학력 수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2025년 1학기 학부모 상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학부모 상담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자녀 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파악해 보신 후 신청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학기 상담은 보호자께서 자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고 2학기 상담에서는 담임선생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관련하여 보호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결국 상담은 자녀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며 서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